내 나이만으로 18, 대학 신입생 시절을 마무리할 때였다. 내게는 뒤늦게 찾아온 지병이 있었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었다. 이 병은 엄마도 이모도 가지고 있던 목의 유전 질환이었고 우리 가족은 이 갑상샘 관련 질환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의사 선생님의 환자들이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몸의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하여 마치 엔진을 끄지 않고 세워놓은 자동차처럼 피로감과 에너지 소모가 많은 병이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처방받아 호르몬 조절 치료를 해야 했다.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의 개수가 매우 많았다. 한두 알이면 될 것을 그때는 15알씩 되는 한 움큼의 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그 약을 복용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나는 급속도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지속되는 갈증과 잦은 배뇨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를 만한 화장실을 몇 군데 체크해 놓아야 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었다. 얼마 후 예약된 진료일에 나는 의사 선생님께 혈당 검사를 요청했다. 내가 겪고 있던 증상이 다니어 다갈, 다한으로 당뇨병 증세와 너무도 흡사했고 두어 달 사이 체중도 10kg이나 줄어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다. 몸의 변화를 겪으며 매일 도서관에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관한 의학 서적을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다. 그러다 그 많은 서적들 중 딱 한 권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약은 췌장을 공격할 수 있다.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의 당 수치가 너를 뛰듯 올라갔다. 내가 어린 나이였기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 선생님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수제자인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기 교수에게 나를 보냈다. 그렇게 나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많은 검사를 받았다. 내가 의학 서적에서 발견한 내용을 병원에서 먼저 언급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인과관계는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았다. 결국 내 혈액 샘플은 일본으로 건너가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됐고 돌아온 답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성에 기인한 제1형 소아당뇨였다. 솔직히 억울했다. 내 몸에 어떤 요인으로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됐고 누구의 탓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설명해 주길 바랐다. 그런 마음에 나는 내가 알아낸 단서를 내밀고 의사 선생님에게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렸다. 집안에 의사들이 많아 아버지는 나 모르게 친척을 만나 의논을 하고는 내게 말했다. 온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탓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렇게 한들 너의 멈춰진 췌장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선생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것뿐이야. 라고 아버지는 나를 다독이면서 이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자 했다. 신은 인간에게 감당 못할 시련을 주지 않아. 너는 충분히 이 시련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너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천주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아들 중 하나를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하신 할아버지의 권유로 신학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뛰쳐나와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의 소개로 같은 천주교 집안의 딸이었던 엄마를 만나 결혼을 했고 나를 생애 첫 딸로 얻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매일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하고 그것도 평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을까 싶다. 어찌 보면 자식인 나를 위해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내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매일 주문을 외웠다.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신이 나를 시험해보는 거다. 병원에서 같이 오렌지에 주사 놓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어렸다. 그들도 원해서 이 병을 갖게 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살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원망해 본 적은 없다.
사실 과거의 한갑상샘제와 췌장의 인과관계는 가능은 하지만 지금도 정확한 입증은 어렵다. 유전적 요인이 없는 나는 정말 드문 케이스로 췌장이 멈춰버렸다. 지금은 내가 가진 지병 둘 다 자가면역 질환이라 이상 반응을 촉진하는 자가면역 기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생각한다. 30여 년 전에 선생님들이 어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의학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그 두 지병 덕분에 나는 내 건강관리를 남들보다 신경 쓰며 지내야 했다. 이나마 지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내 오랜 지병 때문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대로 이유를 만들어준 신에게 감사하기도 하다. 올해로 나는 소아당뇨 32년 차다. 그동안 나는 영양사이자 소아당뇨 환자로서 내 식단 관리와 운동,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어떠한 합병증도 동반하지 않은 기적 같은 컨디션을 지켜오고 있다. 물론 저혈당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쇼크로 인한 뇌사까지는 가지 않았고 주변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안과에서 눈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눈 상태가 이렇게 깨끗한지 물었다. 내 32년 주치의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너는 세상 모든 소아당뇨 환자들의 희망이자 기적이야. 너는 그 어떤 의사보다 이 병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처럼만 하자. 평생을 만나 온 주치의 선생님은 언제나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가족 같은 분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 인슐린을 소지해야 하고 하루에 2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내 혈당 상태에 맞추어 주사를 놓는다. 이제는 이것도 그저 일상의 루틴이 되어 별것 아닌 일이 되었지만 30여 년 전 1990년대에는 바늘이 굵고 긴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했다. 어쩌다 그걸 본 사람들은 마약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고 나의 배와 허벅지 엉덩이는 긴 바늘이 자주 혈관을 건드려 멍이 들기 일쑤였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던 나에게는 인슐린이 생명의 물이다. 지금은 주사바늘도 가늘고 짧아져 예전에 비하면 주사 놓기가 훨씬 편해졌다. 또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에 굳이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주사를 놓지도 않는다. 만약 독자 여러분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세상 누구도 원해서 아픈 사람은 없으니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관리만 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가끔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괴로울 때가 있다. 각종 사건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만 신창이도 되어보고 여러 번 자살도 시도해본 나로서는 그때 그 사건들로 인해 또 다른 육체적 질병을 얻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감사하다. 작은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가르침을 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증인이며 세상에는 이 같은 깨달음을 주는 산증인들이 더불어 공존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겪든 혼자가 아님을 되뇌었으면 좋겠다.